학원을 안 온 자들 다음 시간에 줄이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혼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챙겨오세요. 알았죠? 78페이지 항혼. 이거 무조건 나온다. 항혼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이육사의 유명한 시인이잖아. 이육사는. 근데 좀 낯선 작품이야. 그래서 항혼은 수능에도 나올 만한 주요 작품이다 라고 손꼽힙니다. 페이지 78페이지 항혼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중요합니다. 감상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작품의 화자가 있는 공간은 어디이게? 골방이야. 골방에다가 동그라미. 되게 고독하게 단절된 공간인 것 같지? 근데 이 공간에서 시적 화자는 외부와 교류를 하게 돼. 열린 공간으로서의 골방을 생각해야 된다. 골방에다가 동그라미 플러스라고 좀 표시를 해줘. 골방을 마이너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의 대상을 드리는 플러스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황혼은 그냥 해질 무렵의 세락의 이미지인데 이것을 사람처럼 의인화를 합니다. 황혼을 의인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관심사를 외부 세계로 확장을 하죠. 어디에서? 골방에서. 그래서 밑줄 끄고 갈게. 자신의 관심이 외부 세계로 확장에다가 밑줄, 그 과정을 제시를 하고, 황혼의 품에 안겨서, 황혼의 품에 안겨있는 존재들은 다 어떤 존재들이다? 소외된 존재들이야. 물결 표시할게. 소외된 존재에다가 물결 표시, 화자도 애정을 베풀겠다. 애정을 베풀려는 의지에다가 밑줄. 사용된 표현기법은 별들에게도 수녀에게도 수인들에게도 외롭고 소외된 존재들을 열거를 합니다. 비유 동그라미, 열거 동그라미, 그리고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등을 통해서 연민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대한 화자가 포용을 하겠다. 밑줄 긋자. 연민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화자의 포용 의지에다가 밑줄. 그래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느끼는 연민과 애정. 쌤 물 좀 빨리 갖고 올게. 잠시만. 계속 이어가 보자. 소외된 존재들을 어떻게 하자? 애정으로 포용을 하자. 시적 화자가 골방에 있었어. 내 골방에다가 동그라미,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다가 밑줄. 이러면 골방 마이너스지. 근데 그 골방에서 시적 화자는 어떻게 한다? 커튼을 걷었어. 커튼을 걷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플러스. 단절된 공간을 외부와 확장을 하면서 맞아들이겠다는 거야. 밑줄 끄자. 단절된 공간을 개방에다가 밑줄. 그래서 골방을 닫힌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공간입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공간을 개방을 하고 항혼을 맞이하네요. 정성된 마음으로 항혼을 맞아들이노니, 항혼을 맞아들이노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황혼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의인화. 항혼의 품에 안겨있는 대상들은 소외된 존재들입니다.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간은 외롭다 안 외롭다? 외롭다. 인간의 고독감에다가 밑줄.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화자가 인식을 한다. 다시 한 번 더. 골방이라는 단절된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커튼을 걷어버렸어. 개방을 한 거야.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인간은 참으로 외롭다. 인간의 고독감. 하고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위에다가 적고 갈까? 의인화된 대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길어도 적고 가자. 의인화된 대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밀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명령형 종결에다가 밑줄. 촉구하는 거지.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뜨거운 입술에다가 밑줄 끄시고 애정이라고 적자.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퍼붓고 싶은 거야. 항호나,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라. 왜 이렇게 늦었지? 사용설명서 챙겨왔나? 어째 삐꼬 우리 민찬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있다. 올 때까지. 항원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꼭 기억해야 돼. 명령형의 종결을 통해서 항원한테 소통하자라는 거야. 우리 방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골방 안으로 들어와. 이 시 어렵습니다. 김고 시험 범위로 들어갔는데 많이 틀려왔더라. 시험 어렵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내 뜨거운 입술을 누구한테 뽀뽀를 날리겠다는 거야. 항원한테 뽀뽀를 막 날리고 싶어. 퍼붓고 싶어. 그리고 항혼, 네 품에 안겨있는 모든 것들, 네 품에 안긴 모든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라고 뒤에서 열거할 건데 다 소외된 존재들이야. 가난한 우리의 최하 계층의 소외된 존재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줘. 너한테 입술을 막 퍼부을 테니까 네 품에 안겨져 있는, 항혼이 안겨있는 존재들에게 내 애정에,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자, 가봐봐. 항혼한테 안겨있는 존재들이 무엇인지 열거를 합니다. 3년에서 열거.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 소외된 존재라고 생각해줘. 종소리 저물어가는 살림 속에 그윽한 수녀님, 소외된 존재.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죄수들 있지. 수인들, 의가지라는 거는 의지할 만한 데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간다? 고독이라고 좀 적어줘. 소외의 마음으로 고독된 존재들이 떨고 있어. 그 존재들이 떨고 있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꼭 안아주겠다라는 거야. 골방으로 항온아 들어와줘. 내가 너에게 입술을 퍼붓고 싶어. 정열의 뽀뽀를 퍼부어서 네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소외된 별들, 수인, 수녀님 다 내가 애정의 마음을 전달을 할게.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를 탄 행상대에게나, 행상대도 어때?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고독한 존재. 아프리카의 녹음이라고 하면 초록색의 색채 이미지입니다. 녹음 위에다가는 초록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 이런 거에서 색채 이미지 쓰였다라고 하면 찾을 수 있어야 돼. 아프리카 녹음 속에 활을 쏘고 있는 원주민의 토인들에게도 항온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줘.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라는 것은 항온의 품에 안겨있는 존재들에게 내 입술을 날리고 싶다. 소외된 존재들에게 연민과 애정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다. 계속 이어갈게요. 내 5월의 골방입니다. 골방에다가 동그라미. 감사합니다. 골방에다가 동그라미. 어떤 공간?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개방의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5월의 골방이 아늑하다. 아늑에다가 플러스 닫혀있는 단절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늑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항온아, 의인화된 청자에게 계속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내일 또 저 푸른 커튼을 내가 거둘게. 밑줄 끄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뭐라고 적지? 개방. 항온이 내일도 찾아와주면 내가 커튼을 활짝 열어 젖히겠지. 암암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지? 깊숙하게, 고요하게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시냇물 소리 밑에다가는 청각.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봐.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에다가 밑줄 사라지는 항온아 가지마 하는 마음이야. 항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 자, 다시 본문 내용으로 올라가서 골방에 커튼을 걷고 개방된 공간입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항온을 내 방에 들어오세요 라고 맞아 드립니다. 바다의 흰 갈매기들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고독. 항온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줘.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볼게. 그리고 네 품에 안겨있는 모든 소외된 존재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줘. 소외된 이들에게 항온의 품에 안겨있는 이들 애정을 베풀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 12성자의 별들, 종소리 저물어가는 살림 속의 그윽한 수녀님, 나열이죠. 비유랑 열거법,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죄수들, 의가지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와 행상대 토인들, 네 품에 안겨있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소외된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열거를 했다. 마지막 오연에서 사라지는 항온아,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항온이 찾아온다면 푸른 커튼을 걷겠지. 문제 해결키로 가시죠.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외된 존재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밑줄 끄자. 소외된 존재들에게 연민에다가 밑줄. 그래서 하자가 하려는 행동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애정이야. 78페이지 문제 해결키 있어 옆에. 그리고 문제 해결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종소리랑 시냇물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에다가 밑줄.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수인들의 의미와 그에 대한 하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헉,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죄수들은 다 어떤 존재야? 소외당해서 죄수들이니까 자유마저도 박탈당한 소외된 존재야. 밑줄 끄자. 자유를 박탈에다가 밑줄. 자, 여러분 79페이지 이 작품은 시험지에 분명히 있습니다. 1년에서의 골방은 단절된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화자가 커튼을 걷는 순간 개방된 공간이자 열린 공간입니다. 골방 자체만 본다면 밑줄 끄자. 차단된 폐쇄적 공간에다가 밑줄. 단절된 공간이지. 그 속에서 인간의 고독을 절실하게 느꼈던 고뇌와 번민의 공간이야. 고뇌, 번민에다가 밑줄. 마이너스의 공간이지만 하자의 행위가 어떻다? 커튼을 걷는 플러스의 행위로 커튼을 걷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플러스 개방이야. 항온을 맞아 들였어. 소외된 존재들이 따라 들어옴으로써 항온의 품에 안겨있는 존재들에게 내 입술을 퍼부을 거야. 연민에다가 밑줄. 오연의 골방은 아늑함.
항온이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 항온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 밑줄 긋자. 항온이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에다가 밑줄,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아쉬움까지. 아쉬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괜찮죠? 여기까지. 대상에 대한 하자의 태도는 애정이야, 애정. 대상에 대한 하자의 태도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애정, 연민. 골방 속의 하자는 이 항온의 품에 안겨져 있는 소외된 존재들, 반짝이는 벼들한테 그윽한 수녀들한테 장판이의 수인들, 낙타탄 행상대, 할 쏘는 토인들에게 연민의 뜨거운 입술을 퍼붓고 싶어.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항온아, 너라는 것으로 의인화된 청자에다가 밑줄 말을 건네는 형식입니다. 명령문, 의무문에다가 밑줄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이런 의문적인 표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의문적인 표현, 그리고 힘껏 손을 내밀라 라는 명령의 표현 기억해야 돼. 명령문과 의무문을 통해 바라의 의도가 부각이 되었다. 소외된 존재들, 연민을 느끼게 하는 존재들을 열거했다. 열거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켰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이육사의 삶은 참조 삼아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다. 넘어가서 80페이지. 성의 꽃 별표 3개. 시험지에 무조건 항온이랑 성의 꽃은 시험에 나온다. 무조건이다, 무조건. 출제 포인트가 딱 있다. 항온의 품에 안겨있는 소외된 존재에게 애정과 연민을 퍼붓고 싶다는 거 딱 기억하시고, 성의 꽃 역시도 뭐라고? 성의 꽃이 이 입김과 숨결이 만나서 피어낸 성애를 꽃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성의 꽃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소외된 존재의 한숨이라고 적자. 성의 꽃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소외된 존재의, 미안해, 삶의 애환이라고 수정할게. 소외된 존재의 삶의 애환이라고 적자. 소외된 존재의 삶의 애환. 이번 달 병원비는 어쩌지? 이번 달 방세는 어떡하지? 하는 그 한숨이 새벽 시내버스의 차창에 꽃으로 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하자는 이 성의 꽃한테 어떻게 하지? 이마를 대고 느낌으로써 소외된 존재들에게 I know how you feel 하는 거야. I know 해주는 거야. 자, 갑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차창에 피어있는 성의 꽃을 바라보자. 성의 꽃에다가 동그라미. 이 성의 꽃이 뭐라고? 소외된 삶의 애환이야. 소외된 존재들의 삶의 애환. 밑줄 끄자. 서민들의 삶에다가 밑줄 끄시고, 너무 안 됐어. 그들이 성의 꽃을 피워낸 것이 연민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슷한 주제지, 애정에다가 밑줄. 근데 이건 1970년대 산업화의 현실이야. 이 시에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것은 새벽 시내버스야. 새벽 시내버스에다가 밑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새벽 시내버스 타겠나 얘들아. 다 파출부라든지 웹판원이라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새벽 첫차를 통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새벽 시내버스에 시적하자가 탔습니다. 엄동 혹한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겨울이 힘들어요, 여름이 힘들어요. 여름은요, 얼마든지 물을 끼얹으면서 탈수 증세만 방지를 한다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 제일 혹독히 힘든 계절은 겨울입니다. 엄동 혹한, 이게 바로 뭐다? 가난한 존재들이 살아가기 힘든 힘겨운 시대 상황이라고 생각해줘. 힘겨운 시대 상황에다가 밑줄. 그런 힘겨운 시대 상황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타는 새벽 시내버스야. 화자는 그들이 남긴 흔적은 뭐라고? 그들의 삶의 숨결로 이번 달 방값은 어떡하지? 병원비는 어떡하지? 성의 꽃이 피어납니다. 성의 꽃에다가 하트 표시. 그래, 이 성의 꽃을 보면서 성애가 꽃이라고 예쁘게 표현을 했어. 이 서민들은 고통스럽지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밑줄 긋자. 고통스럽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에다가 밑줄. 우리의 모습이다, 그지? 그들의 삶에 리스펙 해주는 거야. 연민과 애정을 이마를 대고 막 애정을 표현을 합니다. 연민과 애정에다가 밑줄. 그리고 시의 분위기가 한번 전환이 되는데, 전환이 되면서 누구를 떠올리지? 왜 늦었지? 사용설명서 챙겨왔습니까? 가서 행정쌤한테 사용설명서 똑같이 복사해주세요 라고 해줘. 민찬이 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 똑똑해가지고. 자, 계속 갑니다. 성의 꽃은 고통스럽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 그래서 마지막에 얘들아, 이게 포인트야.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라고 하거든.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도 문제를 제기한다.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돼. 밑줄 자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이 용인되지 않는 암울한 시대상에다가 밑줄 시대적인 분위기도 부조리해. 부조리한 것에 목소리를 냈더니 면회마저 금지시키네라는 1970년대 독재 정권까지 사회 현실을 보여주면서 시상을 마무리하더라. 괜찮니? 시상의 전환을 기억해야 돼. 주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새벽 시내버스에다가 네모박스. 시적 공간이야. 시적 화자가 어디에 탔다? 새벽에 시내버스를 탔어. 화자가 민중의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시간적에다가 밑줄 공간적 배경은 어디예요? 시내버스예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립니다. 찬란한 치장에다가 하트, 성의 꽃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다 하트 표시할게. 찬란한 치장에다가 하트, 차창에 낀 성의를 말해. 그러면서 시내버스는 달리고 있어. 엄동 혹한일수록 엄동 혹한에다가 마이너스. 암담한 시대상에다가 밑줄 아무리 힘겨워도 성의 꽃은 선연히 핀다. 선연히 피는 애다가 플러스. 우와 진짜 힘들면 힘들수록 더 생생한 강인한 생명력 아닙니까? 선연히 피는 성의 꽃 옆에다가 강인한 생명력이라고 적자. 엄동혹한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성의 꽃은 선연하게 피고 있어. 생생하게. 어제 이 버스를 탔던 누가 탔지 새벽에 시내버스는 다 소외된 사람들이야.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삶의 애환을 지닌 민중들이야. 오, 금방 됐네. 여기로 앉아줘. 아팠어? 시영이? 여기로 좀 와주겠니? 오케이. 15분짜리 영상이니까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 링크 보낼 테니까 꼭 들어와줘야 돼. 알았지? 우리 시영이 시험은 잘 봤어? 중요하다 얘들아. 성의꽃 집중하자. 어디 갔노 이 아저씨는 갑자기. 여기로. 저기 저 아저씨들 갑자기 어디 갔노? 아저씨 갔나? 오케이 다시. 새벽 시내버스라는 시간과 공간적 배경 기억해야 돼. 새벽에 시내버스를 탔어. 찬란한 치장에다가 하트 표시. 성의꽃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다 하트 할 거야. 이 성의꽃이 어때? 민중들은 살아있는 거야. 밑줄 꺼줘. 엄동 혹한에다가 밑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수록 선연이 피는 거야. 선연이 피는 애다가 밑줄 끄시고 강인한 생명력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어제 이 버스를 누가 탔다?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다 소외된 사람들인 거야. 삶의 애환을 지닌 민중들이 이 버스를 타서 그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났어. 입김과 숨결에다가 하트. 삶의 애환의 입김과 숨결이 바로 성의 꽃이야. 간밤에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서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에다가 하트. 성의 꽃을 시작하자는 굉장히 예찬하네요. 밑줄 긋자. 성의 꽃의 아름다운 예찬에다가 밑줄 민중의 삶에 대한 예찬에다가도 밑줄 민중의 삶에 대한 예찬, 성의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만큼 서민들의 삶을 리스펙한다.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이 자리를 옮겨 다녀보며 자리를 옮겨 다니며에다가 밑줄 끄시고 구경하는 전시회에서 구경을 하는 듯한 적극적인 태도지. 적극적에다가 밑줄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차가운 아름다움에도 하트 표시. 차가운 아름다움은 뭐를 나타낸다? 성의 꽃.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막막한 한숨에다가 하트 성의 꽃.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정열의 숨결에다가 하트 표시. 민중의 숨결. 치열한 의지.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 꽃 한 입을 지우고 물결 표시 가야 돼. 이마를 대고 본다. 물결 표시 별표 셋.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의 애정이야. 애정이라고 적자. 노조 아직도 하고 있나? 애정이라고 적자. 삶의 애환에 애정을 보내는 거야. I know how you feel. 얼마나 힘겹게 사십니까? 라는 것으로 성의 꽃을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이마를 대고 본다라는 표현 너무 중요해요. 이건 바로 뭐다? 애정, 연민이라고 적어야지. 애정과 연민.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찬우 놓쳤네.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막막한 한숨 하트 표시했지. 정열의 숨결이던가 정열의 숨결 하트 표시했지. 차가운 아름다운 하트 표시했지. 성의 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이마를 대고 본다의 표현이 뭐라고? 삶의 애환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야. 연민, 애정의 표현을 꼭 기억해야 돼.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덜컹거리는 앞에 시상 전환.
갑자기 시상이 전환이 돼. 덜컹거리는 창문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은 하자의 얼굴이다 라고 하면 OX X 전혀 아니야.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옆에다가는 동지.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면회마저 금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억압적 사회 분위기라고 적어줘. 억압적 사회 분위기. 문제 해결키 갈게. 간밤에 은밀히 만나서 피어낸 소외된 존재들이 간밤에 내뱉었던 입김과 숨결이 뭐가 되어서 꽃이 되어서 핀 거야. 그리고 내려와서 문제 해결키. 이 식구는 하자와 오랫동안 뜻을 같이 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제약이 가해져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야. 밑줄 그자.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다가 밑줄 그만큼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라는 거지. 81페이지 갑니다. 포인트 첫 번째. 성의 꽃의 의미. 기온이 엄동 혹한에 기온이 영하일 때 유리나 벽 따위의 수증기가 허옇게 얼어붙은 서리발은 사전적 의미의 성의일 거야. 기온이 영하일 때 유리나 벽 따위의 수증기가 허옇게 얼어붙은 서리발. 옆에다 뭐라고 적지? 사전적 의미라고 적어줘. 성의 꽃의 사전적인 의미 말고 이 시에서는 성의 꽃이 어떤 꽃이냐?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 정열의 숨결이 성의 꽃을 피웠다는 거야. 차창에 낀 성의 아름다움을 꽃이라고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에다가 밑줄 아름다움을 꽃이라고 얘기를 했어. 어묵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민중의 고충과 열정에 대한 연민, 애정, 예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시어야. 밑줄 긋자. 열심히 살아가는 민중의 고충에다가 밑줄 열정에 대한 연민, 애정, 예찬에다가 밑줄. 그래서 시상 전개 과정을 보면 새벽 시내버스를 시작하자가 탔어. 차창에 낀 성애를 관찰하면서 그 성애가 바로 뭐라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애환에다가 밑줄, 민중의 삶에다가 밑줄. 그래서 시작하자는 어때? 애정과 연민으로 이마를 대고 본다. 애정과 연민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마를 대고 본다 라고 적어줘. 이마를 대고 본다. 이마를 대고 보는 행위로 시작하자가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퍼붓는 거야. 막 학원에서는 뽀뽀를 퍼부었지. 입술을 날리는 것처럼 이 시적하자는 이마를 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민중을 위해서 애쓰다가 같이 몸이 된 동지였던 친구를 떠올림에다가 밑줄 끄시고 억압적 사회 분위기를 제시. 괜찮지? 오케이. 넘어갈게. 3번은 뛰어넘고 학교 소식 나오면 바로 공유해가지고 쌤이 자료집 다음 시간에 줄 수 있게끔 도와줘. 86페이지 갑니다. 달, 포도, 잎사귀, 장만영의 시로 갈게요. 이 작품은 전원적인 소재를 다루었어. 전원적 소재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자연의 이미지의 소재들 말이야.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감각적으로 형상화시켰는데 감각적 형상화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특히 그림을 그리는 듯한 기법의 회화성이 강조가 되었어. 회화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에다가 밑줄. 가을밤입니다. 달이 비치는 뜰. 와, 이런 정치가 너무 감각적이지 않나요? 너무 낭만적이고 서정적이죠. 감각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낭만적 서정적에다가 밑줄. 특히 1년과 5년에서의 순이는 제니가 아니잖아. 제이가 아니잖아. 순이라는 이름 너무 어때? 순박하지. 순이에다가 동그라미.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박하고 정감 어린 이름이야. 밑줄 끄자. 소박하고 정감 어린 이름에다가 밑줄. 화자가 호명하는 대상이면서 달빛이 비치는 밤을 배경으로 감상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밤의 정치와 서정을 순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순이에다가 동그라미, 제니, 제이 이런 이름 아니잖아. 순이는 어떤 느낌이라고? 순수하고 토속적에다가 밑줄. 이 시의 분위기에 너무 어울리는 청자야. 순이야. 벌레 우는 고풍한 뜰에 벌레 우는 에다가는 청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오는구나. 밀물처럼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규. 달빛이 그만큼 뜰에 가득하게 비치고 있다는 거야. 가득한 고풍스러운 뜰에다가 밑줄. 달빛이 비치는 고풍스러운 뜰을 얘기합니다. 달이 뜰에 고요히 앉아있대.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가 의인이라고 적어야지. 의인법. 이번 시험에 나와주면 너무 좋겠네. 공감각적 심상 갑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에다 별표 3개. 달이라는 시각적인 대상, 달 밑에다가는 시. 달한테 냄새 맡아본 적 있습니까? 달한테서 냄새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향그럽다 밑에다가 후. 그러면 시각에서 후각으로 화살표 쏘서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름 매겨봐봐. 시각의 후각화라고 적어야지. 달은 가을보다 향기롭다. 어떻게? 시각의 후각화야.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밤. 동해바다 물처럼 역시 지구에다가 밑줄 끄시고 푸른색의 가을밤을 느끼고 있구나. 시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색채의 푸른 가을밤. 의도적 행가리지? 의도적 행가리에다가 밑줄 시행 배열이 독특해. 의미를 강조하고 음악적인 효과를 주는 거야. 의미 강조에다가 밑줄 음악적 효과에다가 밑줄. 포도는 달빛이 스면서 곱습니다. 포도는 곱다에다가 플러스 표시. 달빛을 먹으면서 익어가고 있어. 달이 뜰 안에 가득하게 들어와 있고 비추고 있고 포도의 잎사귀까지. 순이야.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서 호젓하구나. 고요하다라는 플러스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 쓸쓸함의 마이너스보다는 호젓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로? 플러스의 고요함으로 생각해줘. 어렵지 않습니다. 시각의 후각화 기억하세요. 달은 가을보다 향기롭다. 시각의 후각화. 문제 해결키 갑니다.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는 대상으로 의인화시켰구나. 무정물인 달을 고요히 앉아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의인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 밑줄 긋자. 유정물과 같이 비유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인. 달 또는 달빛의 특성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문제 해결키에 1년과 5년의 수미상관. 순이야 라고 시작을 할 때 순이 불렀고 5연에서 마무리를 할 때도 순이를 부르네. 1년과 5연에서 유사한 시행을 활용을 해서 밑줄 끄자. 유사한 시행을 활용해다가 밑줄 수미상관의 효과가 드러나더라. 자, 그럼 87페이지 얘기해 볼게. 달이 가을보다도 향기롭다. 시각의 후각화. 벌레가 우는 청각적인 이미지, 푸른 가을밤의 시각적인 이미지, 달빛을 머금는 시각적인 이미지, 순이 하고 부르는 도노법, 밀물처럼 밀려왔구나라는 지규, 달이 고요히 앉아있다라는 의인, 동해바다 물처럼이라고 하면 지규, 순이의 의미와 기능을 보면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야. 밑줄 긋자. 건네는 대상에다가 밑줄 시상의 시작과 마무리야. 순박하고 토속적인 느낌의 순이라는 인물을 호명하는 방식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듯한 대상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시를 읽는 이들의 관심을 순이? 하고 환기시키지. 집중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도 살펴볼 거야. 달, 포도, 잎사귀의 시상 전개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고풍스러운 뜰 정원을 생각해봐봐. 고풍스러운 뜰에다가 밑줄 그 달빛이 너무 고요하면서도 향기가 나. 고요에다가 밑줄, 향기에다가 밑줄. 어떻게 달한테서 냄새가 날까? 시각이 후각하지. 바닷물처럼 막 달빛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 가을밤의 정치. 달빛을 받아서 포도가 익어가고 있어. 포도에 익어가는 성숙함과 풍요로움입니다.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서 호젓하네요. 호젓하다라고 하면 고요하고 쓸쓸하다. 고요 밑줄 쓸쓸에다가 밑줄. 달빛이 밝게 비추는 가을밤의 풍경을 묘사를 해줬다. 밑줄 끄자. 가을밤의 풍경 묘사에다가 밑줄. 가을밤의 정치와 서정을 감각적이고 회화적으로 드러냈구나. 감각적 회화적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괜찮죠? 넘어가서 88페이지 아침시로 가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 한번 쭉 구경을 해놓고 6번까지는 좀 나가놔도 되지 않겠어요? 시 3개만 딱 더 하자. 그렇게 해놓고 조금 오늘은 내용 정리를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 다음 시간에 바로 쌤이 자료집을 만들어 볼게요. 아침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아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자라는 기지개 켜는 활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침시 위에는 활력이라고 좀 적어줘. 가스 알명소의 활력적인 느낌이다. 활력. 감상 포인트 갑니다.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이 작품은 아침 시간대에 깨어나는 굴참나무의 모습, 밑줄 긋자. 아침 시간대에 깨어나는 굴참나무에다가 밑줄 끄시고 플러스 표시 상승 이미지야. 으라차차. 아이들의 모습에다가도 플러스 으라차차라는 상승이야. 이런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구체화함으로써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성한다. 밑줄 끄자.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에다가 밑줄. 근데 최하림 시인이 병고에 시달릴 때 병원에서 굴참나무를 바라봤어. 그 굴참나무가 쭉쭉 뻗어있는 모습이 화자 역시도 그렇게 건강을 되찾고 싶다라는 소망을 굴참나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시인이 병고에 시달릴 때 창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점을 고려를 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굴참나무와 밑줄 끄자. 생명력이 넘치는 굴참나무에다가 밑줄
아이들의 모습에다가도 밑줄. 다 어떻지? 아, 나도 저렇게 활력이 넘쳤으면 이라는 부러움의 대상이야. 부러움의 대상에다가 물결. 시인은 이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싶은 바람을 표출을 한 거야. 밑줄 그자.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싶은 바람에다가 밑줄. 나 역시도 저렇게 으라차차 힘이 났으면이라는 바람이야. 주제는 굴참나무와 아이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생의 활력이야. 밑줄 그자. 생의 활력. 그게 너무 부러워서 시적하자도 그렇게 활력이 넘치고 싶다라는 소망을 생각해 주세요. 갑니다. 굴참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시의 주인공이야. 옆에다 시적 대상 중심 소재 밑줄.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옆에다가는 상승. 해만 뜨면 솟아오른다. 솟아오르는 데다가 밑줄 상승. 늘 새롭게 솟아오르니 세 줄 다 상승이지. 솟아오름으로 에다가 밑줄.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도 몰라. 늘 새롭게 솟아올랐는데. 굴참나무는 말이야.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가. 의인이라고 적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의인. 내거리의 사거리를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서 청간산 입구에 이르게 되면 공간의 변화에다가 밑줄 굴참나무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처럼 떠올라. 달 떠올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설렘, 흥분이야. 흥분에다가 밑줄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생기를 받아서 생명력 넘치는 애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자. 생기를 받아서 생명력 넘치는 애다가 밑줄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활력이 넘친다.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굴참나무가 일어났어? 그러면 애들도 일어날 거야. 아이들도 에다가 동그라미 굴참나무랑 똑같은 존재야. 중심 소재에다가 밑줄 시적 대상. 굴참나무랑 아이들처럼 나도 생에 활력이 넘쳤으면 이라는 시야. 절대 어렵지 않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릅니다. 오른다에다가 밑줄 아이들도 역시 활력이 넘치네. 볼이 붉은 막내까지 큼큼큼 기침을 하면서 이파리들이 쏟아지듯이 빛을 토하는 잡목숙의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공중으로 오른다에다가 밑줄 역시 상승.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도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길이야. 아이들의 길은 하늘에 있는 거야. 상상을 해보지. 환상적인 상상. 그곳에서 새들과 무리지어서 비행할 수가 있다. 비행에다가 밑줄 아이들이 새들이랑 하늘을 날고 있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들입니까? 이 그들 아이들은요 종다리처럼에다가 밑줄 꽁지 붉은 비둘기처럼에다가 밑줄 포르릉 밑에다가는 음성상징어.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아하. 문제 해결기 갈게요. 무정물 굴참나무는 식물이지. 근데 유정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류라고 생각해도 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화류. 생명력과 활력에다가 밑줄. 문제 해결키 두 번째. 볼이 붉은 막내 아이들까지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 볼이 붉다. 볼 붉은 사춘기 기억나십니까? 예. 색재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랑스럽다. 어도로블 하지. 볼이 빨간 어도로블한 존재인 거야. 문제 해결키 세 번째. 종다리처럼에다가 밑줄 비둘기처럼에다가 밑줄 포르릉 음성상징어 기억해야 된다. 아이들이 종다리랑 비둘기처럼 하나가 되었어. 밑줄 그자. 종다리 비둘기 간의 일체감에다가 밑줄 포르릉 날고 있는 음성상징어의 동적인 이미지에다가 밑줄 계속 이어서 굴참나무와 아이들을 빗대어 표현을 한 거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상승. 늘 새롭게 솟아오른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활력이 넘칩니다. 활력에다가 밑줄. 벌써 달이 떠오른다. 설렘이라고 생각해줘. 아이들 역시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서 숲 위로 올라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역동적에다가 밑줄, 활력에다가 밑줄. 평화로우면서도 생기 넘치는 아침 풍경이다. 자, 이 시의 이미지는 상승과 동적인 이미지의 대상의 생명력이야. 밑줄 그자. 상승, 동적, 대상의 생명. 음성상징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포르릉 기억해 주시고요. 색채어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 많이 쓰이고 있죠. 대상의 속성이 효과적으로 환기가 됩니다. 투병 중에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모습처럼 화자도 활력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시. 넘어가서 5번이 진짜 중요한데 생명의 서라는 시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이게 홀수에 있어서 홀수만 넣는 거는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6번의 역사로 가겠습니다. 만약 그러면 진짜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현대 작품은 홀수로 간다 이렇게 하면 그죠? 뭐냐?